자, 시작해보자.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는 뭘 속도라고 얘기를 하냐. 뭐 위치의 변화량이네, 평균 속도네, 그런 얘기는 그냥 제껴두고, 알겠지? 포인트만 잡으면은. 자, 우리한테 항상 어떤 식을 줄 거라고?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야. 위치는 항상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거고, 시간은 0보다 큰 녀석만 존재합니다. 그렇지? 0보다 작은 시간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자, 이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을 찾아주려면은 미분을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위치에서 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자, 그래서 속도는 VT하고 나타내 줄 거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은 가속도. 그래서 V'T가 바로 가속도가 된다. 물리에서는 A라고 많이 쓰나? 그래서 미분해주면은 위치에서 속도, 가속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치? 자, 우리 적분도 뭐 알고 있으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거야. 자,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속도는 방향이 있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양수 방향,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음수 방향,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만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만 지금 속도, 가속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라는 방향이 존재.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다라고 생각해서 속도는 지금 뭘로 들어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들어오고 있어. 맞아? 거기서 방향을 없애줘서 속도의 크기만 생각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녀석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줘. 속력은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준대. 근데 속도에서 방향이라는 건 부호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방향을 없애줄 거야. 그게 바로 속력. 자, 그래서 절대값 VT가 바로 속력. 그 속력이라는 거를 적분해주면은 거리하고 나와 나중에. 그치? 자, 정확한 이 관계, 거리에 대한 식은 나중에 적분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요 라인까지만 할 거야, 일단. 그치? 요 라인까지만. 그래서 위치 알려줬으면 그 미분하는 게 속도, 속도 미분하는 게 가속도. 그리고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되겠다고. 맞아.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치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이게 위치 그래프야. 그럼 속도를 찾아봐라고 하면은 그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바로 속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맞지? 자, 이 녀석의 하나의 도함수가 바로 속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 도함수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네. 예, 끝이요. 별거 없잖아. 자, 그래서 뭐 예제 같은 거는 뒤에 또 충분히 나오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실 거고, 뒷페이지로 갑시다. 306페이지 가면은 시각에 따른 변화율 나와 있지. 자, 변화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길이의 변화율, 두 번째 넓이의 변화율, 세 번째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타내주긴 했는데 전부 다 푸는 방법이 똑같아. 야,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찾아라라고 하면 우리는 길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변화율이니까 얘 미분하면 된다고. 그렇지?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한 게 넓이의 변화율인 거고,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한 게 부피의 변화율인 거야. 알겠어요? 별거 없지? 그렇지? 무조건 우리는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하면 그게 바로 변화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마플이 1번부터 가니까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xt라고 하는데, x라는 게 뭐야? 25 더하기 20t-5t 제곱이야. 이게 뭐야? 물체의 높이야. 자, 그럼 던져 올린 물체의 높이라는 거는 위치, 속도, 가속도, 속력, 거리 중에서 뭐겠어? 위치일 거라고. 맞지? 높이니까 위치가 되는 거야. 맞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위치가 돼. 그래서 위치에 대한 식을 알려줬네. 자, 그 상태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최고 높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갈 걸 그랬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있어. 이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속도가 0이 되겠지. 맞아요. 잠깐 진짜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뒤로 가게끔 방향이 0이 된다고. 빨리빨리 좀.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된다. 즉 위치를 미분한 게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최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갈 때 그 지점을 최고 높이라고 생각하면은 운동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될 거라 이거지. 맞아. 자, 속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돼? 미분할 거야. 자, 미분하면은 20-4t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t 값은 5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t가 5초 후에 10t. 뭘 봤지 나는? t가 2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2초 후에 최고 높이가 될 거고. 그치? 자, 최고 높이일 때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높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요 식에다가 t 대신에 2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x는 25 더하기 2 대입하니까 40 마이너스 45 20 100억에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45 하고 나오지. 됐습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2번에서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위치를 한번 시간을 한번 구해볼 거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면 뭐가 0이 되는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 거리, 속력 중에서 높이가 0인 거잖아. 위치가 0인 거네. 맞지? 자, 그래서 위치인 x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t 값만 찾으면 돼.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5, 1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1 또는 5지만 시간은 항상 양수일 거라고. 자, 그래서 5초 후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시간이 될 거고 그때 속도를 구하래. 속도니까 미분할 거야. 미분한 10-10t, 20-10t에다가 t 대신에 5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50 빼기 20 마이너스 30 하고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뭘 구하래?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자, 이거는 살짝 물리랑 비슷한데 그림 가지고 그냥 할게. 자, 지면으로부터 25m 떨어진 데서 던졌더니 최고 높이가 45m 나왔어. 맞지? 45m 나왔어. 자, 그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공이 움직인 거리를 찾아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더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그럼 위로는 총 45m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20m 올라갔고 밑으로는 45m 떨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65m 움직였구나 하고. 됐으니까.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돼.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갑시다. 자, 2번에서는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얘기를 하면은 녀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거리가 x는 60t-5t 제곱이야. 자, 기차가 제동을 걸기 시작해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지금 x라고 하는데, 그치? x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거리라고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거를 위치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없겠네. 움직일 때까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나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차가 이동한 위치나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얘를 위치야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1번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얘가 위치니까 속도는?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돼. 60-10t 하고 될 거고,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겠다. 그죠? 자, 2번.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열차가 멈췄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0이 될 때 시간 찾으면 돼. 그래서 속도 x 프라임 60-10t가 0이 되는 t 값을 찾아주면은 6하고 나올 거고, 6초 동안 열차가 움직인 거리를 찾는 거니까 위치나 다름없어서 60t 제곱에다가 t 대신에 6만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360 빼기 30, 180 해서 180 나오는구나 하고. 되시오. 어렵지 않은 문제. 앞에 방정식 문제들보다는 훨씬 쉬워. 그지? 자, 3번 보면은 자, x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5t에서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p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서의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데 운동 방향이 바뀌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속도가 0이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속도 찾기 위해서 미분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5 나오고 3, 1, 5, 1 어디다 마이너스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그래서 t는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요 녀석이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때 뭘 구하랬냐면은 가속도 구하랬어. 가속도 구하랬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 줄 거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6t 더하기 2 3분의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5 더하기 2만 계산해 주면 되겠지. 맞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네. 자, 뒤에 4번 노가자. 몇 번까지 있어? 7번까지 있네? 7번까지 다 할게 그냥. 그치?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자, 4번 가지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라는 거에 좌표를 알려줬으니까 위치를 알려준 거야. 위치는 T 4제곱 마이너스 6T 세제곱 더하기 12T 제곱이 되고 Q의 위치는 MT 하고 나왔을 때 P랑 Q 뭔 소리야? Q랑 M이 뭔 소리야? P랑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고 할 때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속도가 같은 순간이 3번 있대. 그지? 그럼 속도 찾기 위해서 얘 미분할 거야.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더하기 24t 하고 나올 거고 유리 속도 미분할 거야. M.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나와야 돼. 맞지?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점 3개에서 만나면 되는데 아무 데서나 3개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항상 t는 뭐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실제로는 또 만난다라고 하면은 출발하는 순간은 만난다라고 보지 않아. 그치?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양수근 3개가 나오기 위한 요 m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 녀석을 ft라고 두고 요 녀석 그래프 그려가지고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합시다. 자, 미분해보면은 12t제곱 마이너스 36t 더하기 24 나오고 12로 묶어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13t 더하기 2하고 나와. 자, 걔가 0이 되는 t값은 2일 마마니까 t가 1일 때랑 t가 2일 때 나올 거고 어디 보자. 1에서 극대값, 2에서 극소값 가는 형태야. f에 1 대입해보니까 1 대입하면은 4-18 더하기 24라서 10하고 나오고 f에다가 2 대입하면은 48에 32 마이너스 18 곱하기 4 더하기 24 곱하기 48 하고 계산할 거야. 아, 복잡해. 컨닝해.
어디 나왔어? 8하고 나온다. 8, 32. 맞는 것 같아. 8하고 나온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죠? 자,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극대값이 10이고 극소값이 8이 되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치? 그 녀석이랑 y는 m이라는 직선이랑 세 점에서만 만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최대 10, 최소 8 하고 등 만들어봤지. 8부터 10까지 되십니까? 하시면 되고. 자, 마플 5번. 자, 마플 5번에다가 별표로 한 3개쯤만 쳐놓으세요. 요새 들어서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프 이용해서 이 그래프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 알겠지? 자주 나오는 편이야. 속도 파트에서는. 자,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어졌는데 그래프 주어졌을 때는 항상 우리는 뭘 체크할 거라고? 어떤 그래프를 주어졌는지를 체크할 거라고. 자, 문제에서는 무슨 그래프 줬어? 속도 그래프를 줘줬네. 속도 그래프를 줘줬으니까 해석 한번 해보면 t가 0일 때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가 양수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다가 2초 후에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0 됐어. 그런 다음에 속도가 음수됐어.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2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맞지? 다시 3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0 돼서 또 5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다시 양수됐어. 이때 운동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꿨다는 얘기지. 맞지? 자, 그래서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출발 후 2초랑 5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꾼다. 맞는 얘기네. 2초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으니까 맞는 얘기. 자, 니은 출발 후 2초에서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자, 아직 적분 배우기 전이긴 하지만, 그치? 자, 속도를 적분하면은 이제 위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2초 후에 위치를 찾고 싶으면 뭐 하면 돼? 0부터 2까지 넓이 찾으면 돼. 오케이? 넓이가 바로 위치입니다. 그래프 넓이가 위치가 돼. 그래서 실제로 넓이 찾으면 밑변에 2고 높이가 2짜리니까 2하고 나와서 2라는 좌표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얘기야. 원점 아니네. 그래서 니은 틀린 얘기하고. 자, 디그 출발 후 3초부터 4초까지의 가속도는 0이다. 자, 3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는 뭐가 가속도라고?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맞아? 자, 3초부터 4초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0이네. 그래서 3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는 0하고 맞는 얘기 하면 되겠다. 되십니까? 그렇게 따져보시면 되겠대. 그 다음 가자. 마플 6번. 자, 마플 6번이랑 마플 7번에다가는 별표를 5개씩 쳐놓을 겁니다. 자, 6번. 키가 1.6인 수지가 지상으로부터 4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로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1.5의 속도로 갔다. 가로등 사람 쭉 해서 그림자가 비쳤대. 그치? 자, 그랬을 때 가로등으로부터 수지의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수지의 그림자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수지가 출발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뭐 그림자 길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런 것들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한번 해보자. 자, 가로등 높이는 4랬고 수지는 1.6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매 초 몇 미터 1.5m/s로 움직였으니까
자, t초 후에 수지의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1.5t 하고 되겠네. 맞지? 1.5t 하고 되겠다. 자, 그럼 이제 L이랑 X를 전부 다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1번에서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t로 나타내시오. 1번이 1.5t. 자, 2번에서는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풀면 돼?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어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그치? 작은 삼각형 밑변의 길이 x 대 큰 삼각형 밑변의 길이 x 플러스 1.5t. 가 작은 삼각형 높이 1.6 대 큰 삼각형 높이 4 하고. 그치? 뭐 할까?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하자. 16 대 40. 8로 나누는 거니까 2 대 5.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용해서 풀면은 5x가 2x 더하기 3t. 그래서 3x가 3t니까 x는 t 하고 나온다. 이제 이게 그림자 길이. 그치? 그림자 길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어디까지 길이? 가로등 밑에서부터 수지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의 변화율을 찾으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L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L은 x 플러스 1.5t니까 x가 t랬어. 2.5t 나오고 그 녀석의 변화율 찾아주면 돼서 2.5가 바로 속도하고 나올 거고. 그 다음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4번. 그림자 길이니까 x의 변화율을 찾는 거야. x는 t로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x의 변화율은 t로 미분해 줘서 1이 바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조심히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 마플 7번으로 갑시다. 마플 7번. 자, 1번.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질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어.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질 거래. 그러니까 t초 후에 새로운 정사각형이 생길 건데 그 정사각형은 매초 2씩 길어져서 2t가 될 거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0 플러스 2t짜리인 정사각형이 나오겠다. 자, 이 정사각형이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를 찾으래. 자, 그럼 넓이에 대한 식부터 찾자. 넓이에 대한 식은 뭐야? 2t 플러스 10의 제곱. 이 넓이에 대한 식. 자, 이 넓이가 몇이 될 때 시간을 찾아? 400이 될 때 시간을 찾아. 자, 양변 루트 취하니까 2t 플러스 10이 20. t는 그래서 5. 자, 5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겠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럼 미분하면 s 프라임 t는 2 앞으로 빠져나오고 2t 플러스 10. 끝내지 말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거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치? 거기 있는 t에다가 몇 대입하자고? 5 대입하자고. 그래서 2 곱하기 20 곱하기 2. 4, 2, 80이 바로 넓이의 변화율 하고 나오겠네. 그치? 하시면 되고. 자, 2번으로 가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 높이가 20짜리인 즉 원뿔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다.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일 때 그릇에 채워진 부피의 변화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매초 수면의 반지름이 1cm씩 늘어나게끔 물을 채워주고 있어. 자, 그럼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가 t가 될 거고 부피의 변화를 찾는 거니까 우리는 부피에 대한 식을 찾을 겁니다. 이제 자, 그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t니까 높이만 찾으면 돼. 자, 그럼 큰 원뿔이랑 작은 원뿔이랑
닮았다 이용해서. 자, 큰 원뿔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2라서 이 녀석도 밑면과 높이의 비율이 1대2가 되겠지. 그래서 높이가 2t. 그치? 자, 그럼 부피에 대한 식은 뿔이니까 3분의 1 해주고 파이 r 제곱 높이 2t 하면 되겠다. 그래서 3분의 2 파이 t 세제곱하고 나오면 되겠다. 자, 그 녀석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자, 즉 t가 5일 때 부피의 변화를 찾는 거라서 미분해 버릴 거야. 3 내려오니까 2 파이 t 제곱이고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다. 25 더하기 곱하기 2니까 50 파이하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그렇게 크게 막 팍팍 걸리는 건 없을 거야. 저번 시간처럼. 다 풀면은 뒤에 단원 종합 문제 우리 좀 풀다 갈게. 이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될 수 있으면은 없도록 하고 갑시다.